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누가 궁금해 하겠니? 부모님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사래를 치시던 부모님도 다정한 질문 하나 앞에서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기억의 상자를 세울며시 열어 보여주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머님, 아버님 중 열의 9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범하게 살아서 쓸 말이 없어. 아니면 반대로 내 삶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 그런데 막상 녹음기를 켜고 첫 질문을 던지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평범한 삶이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누구에게도 이야기로 엮여본 적 없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 부모님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남기는 구술자서전 만들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쓰기가 부담스러운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녀가 묻고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구술자서전입니다. 흔히 구술생애사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원래는 특정 인물을 조명하거나 한 시대의 숨은 고난사를 발굴하는 학술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 곁에 있는 아주 평범한 어른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훨씬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구술자서전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한 재능도 값비싼 도구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건 딱 3가지입니다. 시간, 질문,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 무작정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모님도 막막해 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왜 이 기록을 남기고 싶은지 자녀가 마음속으로 정리해두세요. 목적이 또렷할수록 질문도 또렷해집니다. 뿌리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인가? 부모님이 마음속 상처를 풀어내시길 바래서인가? 아니면 삶을 정리하고 담담히 마무리를 준비하시길 바래서인가? 어떤 이유든 좋습니다. 다만 이 목적을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엄마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요? 이 한마디가 어르신에게는 내 삶이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확인이 되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처 목적으로 꼽지 못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자녀에게도 부모님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일, 이해되지 않던 선택들이 그 시절의 사정을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 앞에서 처음으로 마음속 후회와 미안함을 꺼내놓으시기도 하고요.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가 말로 다 못했던 사랑을 확인하고 오래된 서운함을 내려놓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어줍니다. 부모님과의 인터뷰는 취재나 신문이 아닙니다. 공감과 동행의 시간이에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교정 금지. 기억이 실제 연도나 사실과 달라도 지적하거나 바로잡지 마세요. 그건 아니지. 그때는 이랬잖아. 이 말은 금물입니다. 사실보다 그때의 감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침묵 존중. 말문이 막히거나 눈물을 흘리실 때 재촉하지 마세요. 침묵과 눈물도 인생의 소중한 페이지입니다. 셋째, 강요 금지. 떠올리기 힘들어 하시는 상처나 기억은 억지로 묻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이렇게 가볍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창한 장비 필요 없습니다. 먼저 녹음 도구, 스마트폰 녹음 앱이면 충분해요. 받아 적으면서 대화하면요, 놓치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녹음을 켜두고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며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성보다 영상으로 찍어두시길 권합니다. 훗날 문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표정, 손짓, 웃음과 눈물이 영상에는 그대로 남거든요. 나중에 가족들이 몇 번이고 다시 꺼내보게 되는 것도 결국 목소리보다 얼굴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사진첩이나 옛날 물건, 질문만으로 기억이 안 열릴 때 흑백 사진이나 젊은 시절 아끼던 물건 한 점이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 시절 유행했던 노래도 준비해보세요. 미리 틀어드리고 시작하면 얼어붙은 기억이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시간과 장소, 부모님이 가장 마음 놓이는 공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를 고르세요.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 끝내려 하지 마세요. 1회에 30분에서 40분씩 총 3회에서 6회로 나누어 진행하는 게 체력에도 이야기의 깊이에도 훨씬 좋습니다. 어릴 때 어땠어요? 이렇게 물으면요, 그냥 그랬지 뭐로 끝나기 쉽습니다. 추상적인 질문 대신 오감을 건드리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어릴 때 어땠어요? 대신 그 집 마당에 들어서면 무슨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대신 아버지 목소리 톤이 기억나세요? 화나셨을 때랑 평소랑 달랐어요? 힘든 시절이었죠? 대신 그때 저녁 밥상엔 주로 뭐가 올라왔어요? 행복했어요? 대신 그 순간 옆에 누가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장면 하나가요? 행복했다, 힘들었다,
같은 추상적인 대답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물으세요. 좋아하는 노래, 즐겨 마시던 커피, 아끼던 꽃 하나를 묻는 질문이 오히려 큰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예요? 보다 요즘도 아침에 즐겨 드시는 게 있어요? 로 시작해서 서서히 깊어지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되돌려 드리세요.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다 말을 잃으시면 그 감정을 짚어서 다시 건네드리는 거예요. 아, 그때 참 서운하셨겠네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이렇게 감정 단어를 되돌려 드리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라는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더 깊은 고백을 불러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이야기를 한 번에 끌어내려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회차를 나누시면 자연스럽게 삶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물론 순서는 참고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마음이 머무는 곳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1단계, 기억의 문 열기, 감각과 유년 시절입니다. 기억나는 가장 어린 시절의 집이나 동네 풍경은 어땠는지, 그때 어떤 냄새나 소리가 기억나는지 여쭤보세요. 이름은 누가 어떤 뜻으로 지어주셨는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나 손길 중 지금도 생생한 장면이 있는지도 좋은 질문입니다. 어릴 때 힘들거나 울고 싶을 때 달래주던 장소나 물건 혹은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온 몸에서 가장 고생한 부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여쭤보세요. 2단계, 삶의 궤적 엮기, 선택과 도전의 청장년기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크게 바뀌었구나 싶었던 결정적인 순간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젊은 시절 가장 오래 해온 일은 무엇이었고 그 일을 하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물어보세요. 살면서 정말 큰 용기를 냈던 순간, 인생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 3명, 그리고 인생을 영화라고 한다면 오프닝 곡과 엔딩 곡으로 뭘 고르고 싶으신지도 재미있는 질문이 됩니다. 3단계, 고난을 넘어 의미 찾기, 시련과 지혜입니다. 살아오며 가장 암흑 같았던 시기를 버티고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오랜 세월 마음에 품고 살다가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거나 용서하고 싶은 기억이 있는지 여쭤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삶의 원칙, 그리고 요즘 하루 중에 아, 참 좋다 하고 미소 짓게 되는 소소한 순간은 언제인지도 꼭 물어보세요. 믹스커피 한 잔,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작은 순간도 좋습니다. 4단계, 사랑과 유산 남기기, 존재의 완성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자녀나 손주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삶의 지혜나 당부의 말, 쑥스러워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훗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참 한 사람이었다. 이 문장을 채워보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기억은요, 감정으로는 선명해도 시대적 배경은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더라, 그 동네가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겠네 하고 말끝을 흐리실 때, 자녀가 옆에서 조금만 조사해드리면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먼저 역사와 사회 상황을 찾아보세요. 부모님이 겪으신 사건이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요. 예를 들어 직조 공장에서 밤새 일했다는 말씀 뒤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을 알고 나면 개인의 기억이 한 시대의 증언으로 확장됩니다. 지도와 행정구역도 찾아보세요. 부모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의 옛 지명은 지금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기록원이나 지자체 향토사료실, 옛 지도 서비스를 통해 당시의 행정구역과 지명을 찾아보세요. 정확한 지명 하나가 자서전의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 시절 물가와 생활상도 함께요. 쌀 한 도의 가격, 버스 요금, 흔했던 물건들을 찾아보면 그땐 다 그랬지 라는 말씀 뒤에 숨은 구체적인 삶의 무게를 함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사실들을 인터뷰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가 산업화 한창이던 60년대 후반이었네요. 그 시절 공장 일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질문에 살짝 얹으면 부모님도 잊었던 디테일을 다시 떠올리시곤 합니다. 그런데요, 자료 조사보다 훨씬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고향에 함께 다녀오는 겁니다. 책상 위의 질문으로는 절대 끌어낼 수 없는 기억들이 그 골목에 발을 딛는 순간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물이 있었는데 저 산 너머로 학교를 걸어 다녔지.
몸이 먼저 기억을 꺼내놓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건물이 들어섰더라도 방향과 지형, 남아있는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행 전에 옛 지도나 옛 사진을 미리 찾아가시면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맞아 여기가 그랬어 하고 확인해 주시며 이야기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꼭 녹음해 두세요. 익숙한 공간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집에서 나누는 대화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함께 걸으며 사진을 찍어 두시면 나중에 자서전에 시를 지금의 고향 사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옛 사진과 나란히 배치하면 세월의 깊이가 한눈에 전해집니다. 하루 여행이 몇 년치 인터뷰보다 더 많은 것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질문지를 손에 들고 부모님과 함께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녹음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아래 3단계를 거치면 진짜 책이 됩니다. 첫째,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옮기세요. AI 음성 기록 도구를 활용하면 녹음본을 빠르게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직접 다듬으면 훨씬 수월하고요. 초고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AI는 어디까지나 손을 덜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부모님의 표현과 감정을 판단하고 살리는 몫은 여전히 자녀의 것입니다. 둘째, 구술체를 그대로 살리세요. 문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모님 특유의 사투리나 말투는 그대로 살려 편집하세요. 표준어로 다듬는 순간 그분만의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다 라고 요약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구두 소리가 들리면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런 식으로 옮기세요. 설명하지 말고 장면을 그대로 옮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편집입니다. 시간 순서가 뒤섞여도 억지로 바로잡지 마세요. 어르신의 이야기는 종종 과거와 현재를 넘나듭니다. 그 파편들 속에 담긴 핵심 감정과 가치를 붙잡아 정리하는 것. 그게 구술체록의 핵심입니다. 셋째, 사진과 엮어책으로 만드세요. 질문 내용에 맞는 옛 사진, 결혼 사진, 젊은 시절 일터 사진, 자녀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챕터별로 함께 배치하세요. 소량 인쇄, 그러니까 POD 제본 사이트를 이용하면 단 한 권이라도 근사한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으니 실제 구술체록을 거쳐 완성된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체록하고 정리한 자서전, 동지섣달 긴 밤에도 봄은 온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장이 되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처음 여는 글입니다. 동지섣달 긴 밤에 잠도 못 자고 18 꽃다운 나이의 소녀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진 작은 어깨로 어둠이 짙게 깔린 직조 공장에서 영원히 겨울일 것 같던 숱한 밤을 지친 몸으로 서로에 기대어 함께 불렀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삶의 노래가 지금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다. 다음은 단양에 뿌리 내린 가족이라는 대목입니다. 1948년 음력, 나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내가 자란 곳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였다. 아버지는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셨다. 일거리가 들어오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가셨기에 우리 가족은 자주 이사 다녔다. 이 대목만 보아도요, 가족은 어땠어요? 라는 밋밋한 질문이 아니라 태어난 곳과 자란 곳, 부모님의 직업과 이사의 기억처럼 구체적인 질문들을 켜켜이 쌓아서 얻어낸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 기억보다 깊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를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낳고 기른 6아이만은 기억해주겠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요즘 들어 가끔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온전히 두렵지만은 않다. 설령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 해도 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는 그대로 담아낸 대목이죠. 미화하지 않고 그러나 그 안에서 발견한 믿음까지 함께 적었기에 이 글은 훨씬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술 작가의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과 마주 앉아 기억의 시를 풀어내는 동안 나는 한 송이 민들레를 만나는 느낌이었다. 이 작은 구술 여행의 끝에서 나는 사랑이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새겨져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임을 배웠다. 이렇게 인터뷰어 자신의 소회를 짧게 덧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 옆에 자녀의 마음도 함께 남으면 그 책은 두 사람이 함께 쓴 기록이 됩니다.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자녀가 완벽한 작가가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일입니다. 눈물이 나거나 말이 멈추는 지점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야기가 가장 살아있는 곳입니다. 서둘러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 중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 극심한 공황, 현실 판단이 흐려지는 모습이 보이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자녀는 치료자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정을 함께 돌아보는 동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인터뷰를 마칠 때마다 혹은 이야기가 유독 깊었던 날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한마디를 꼭 건네보세요. 평소엔 쑥스러워 못하던 말도 삶을 되짚어본 뒤에는 훨씬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부모님께도 훗날의 자녀에게도 오래도록 남아 마음을 데워주는 위로가 됩니다. 한 어르신이 낡은 사진첩을 들고 제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이야기가 누가 궁금하겠어요? 흑백 사진 속 그분은 환하게 웃고 계셨고 그 옆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은 없습니다. 아직 이야기로 엮이지 않은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부모님께 질문 하나를 건네보세요.